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강의로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매출과 마케팅이에요. 매출과 마케팅. 어, 뭐 어떤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마케팅 담당자 혹은 영업 담당자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사실 요 매출이실 거고, 저는 이제 이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량인 마케팅을 거의 이제 15년 동안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좀 연관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이해하시기 쉽게 오늘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좀 드리자면은, 저는 원래 영업부터 좀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좀 작은 기업의 뭐 스타트업 기업의 마케팅 실무자를 봤었고요. 점점 이제 이직을 하면서 큰 기업,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인하우스 마케터라고 보통 하는데, 이제 마케팅 그 담당자, 팀장급까지 이제 갔다가 인하우스로 있을 때와 또 이제 마케팅 대행사를 다닐 때와는 좀 경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리딩엔즈를 차리기 전에는 이제 글로벌 마케팅 캠페인을 하는 마케팅 대행사에 다녔었고, 거기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큰 캠페인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여기 보시듯이 삼성이라든지 뭐 현대, 그리고 시세이도 뷰티 제품군도 많이 했었고, 뭐 펩시코리아 쪽도 했었고, 뭐 디즈니라든지 이렇게 좀 국내에서 좀 굵직굵직한 마케팅 캠페인, 그러니까 단위가 굉장히 사실 크죠. 뭐 최소 3억, 그리고 분기별 한 5억, 10억, 크게는 뭐 50억까지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캠페인들을 초반부터 기획하고, 이것들을 이제 기획한 내용들을 광고주 분들한테,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PT를 해서 그 캠페인을 계약 이제 수주를 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실행까지 옮기는 역할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사실 회사 다닐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맨날 야근하고, 뭐 왜냐면 마감 기한이 계속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오래 일을 하다가 제 사업 이제 리딩엔즈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한 7년 정도 전이에요. 제가 왜 리딩엔즈를 창업을 하게 됐냐면은, 이런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제 큰 기업들 있잖아요. 뭐 대기업이나 외국계 글로벌 기업들. 이런 이제 회사들은 그 아래에 종합 광고 대행사라고 하는 전문 기획자 혹은 실행사들이 붙어가지고 서포팅을 해줍니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고객사들한테 제공을 해주는데, 개인 사업자분들을 도와줄 만한 전문적인 마케팅 서비스가 정말 많이 없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경험 자체를 정말 하루하루 좀 생존이 달린 이런 개인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좀 활용을 해야겠다. 이분들을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케팅 코칭 그룹인 리딩엔즈를 제가 7년 전부터 창업을 해서, 그 후로 정말 많은 이제 업종, 업력, 그리고 매출 규모, 정말 종류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유형의 그 개인 사업자분들, 그리고 마케팅 실무자분들, 그래서 개인 사업에서 조금 커지면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도 가요. 제가 대기업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아요, 코칭을. 예. 강연을 하죠, 보통.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조금 이제 스몰한 사업체 분들을 대상으로 코칭을 진짜 미친 듯이 해왔습니다. 지금도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지금도 계속 이제 하고 있고요. 거의 제가 정확히 세보진 않았는데 거의 7년 동안 350팀 이상의 사업체를 맡았고, 700명 이상의 이제 대표님들을 제가 다 코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와디즈 제가 전자책하고 VOD를 런칭을 하면서 거기서 또 수강하신 분들까지 다 인원수를 합하면은 한 1000명, 한 1500명까지 지금 넘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상의 수강생을 배출을 했고, 그 대상 중에는 뭐 좀 대기업들 안에 있는 임원과 실무진 분들도 같이 좀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소개 조금 길은데 처음 인사드리는 것만큼 한번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지금 저랑 코칭 소통하고 계신 분들 화면 캡처한 건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업종의 대표님들이 저희 이제 코칭 시스템 안에 들어와 계세요.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베를린에서 음파 치료라는 걸 연구해가지고 국내 이제 그 수험생들, 학생들 대상으로 스트레스가 완화될 수 있게 도와주는 음파 치료를 좀 그 서비스를 도입해서 지금 막 이제 시작하고 계신 대표님이고, 여기는 저희 혹시 상세 페이지 보신 분들은 저희가 대표 사례로 넣어놨는데 그 저스 미니빔 혹은 저스 에어빔이라고 하는 빔 프로젝터, 와디즈에서 최근에 가장 잘 된 사례로 손꼽히는 그 브랜드의 대표님이시거든요. 거의 펀딩 1차, 2차 해가지고 매출이 한 22억 정도 나왔으니까 그 대표님과 소통하는 소통방이고, 뭐 기타 뭐 항암 환자분들 대상으로 가발 생산하시는 대표님, 뭐 인천에 있는 병원 동물병원 원장님, 그 MTL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 안에 보난자 커피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그 사업체 팀장님, 마케팅 담당자분이시죠. 그리고 뭐 주얼리, 철거, 뭐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뭐 동대문 쪽에서 그 의류 도매업 하시는 대표님이 있고, 요분들은 그 와디즈를 통해서 기존에 이제 들어오시고 수강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네, 근데 이제 코칭까지 연결이 돼서 제가 코칭을 계속 봐드리고 있는 분이고, 요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하나비전이라고 하는 곳에 마케팅 담당자이십니다. 뭐 사실 이렇게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리긴 조금 시간이 제한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종류의 업종을 제가 코칭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강연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도 10월 25일이죠. 최근에도 CJ 쪽이라든지 뭐 좀 큰 기업들,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이죠. 그리고 이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런 쪽에서 제 활동을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안이 계속 와요. 강연 제안이 이제 오면은 저도 스케줄이라든지 좀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가지고 강연을 또 활발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 물론 이쪽 그 마케팅 영역을 굉장히 좀 10년, 15년 넘게 이제 오래 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많은 업종들을 어떻게 제가 코칭을 할 수 있느냐, 강연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은요, 제 입장에서 코칭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요, 모든 어떤 각자 프로젝트 업체들의 그 상황은 굉장히 다르죠. 정말 다르죠. 디테일한 상황들은 다르지만 결국에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공통된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다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거를 제가 좀 오랜 기간 이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스스로 터득하고 좀 정리를 한 것인데, 이 공식,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하는 이런 공식이라는 게 뭔가 뭐 제가 뭔가 어떤 스킬이 뛰어나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본질적이고 상식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다루는 어떤 개념적인 것들, 원리, 그리고 방법들은 굉장히 본질적이고 상식적이고 어느 업종, 어느 상황이든 다 적용될 수 있는 원리다. 그리고 저는 약간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긴 한데, 어떤 이제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어떤 기획적인 것들을 잡을 때 실효성이 없는 뭐 뜬구름 잡는 소리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에요. 바로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상황에 도입할 수 있는 전략과 기획,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현실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하시는 대표님들, 이제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시는 분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까지도 이제 좀 코칭을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어떤 제 개인적인 좀 성향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요즘에 사실 뭐 시중에 뭐 창업에 대한 것들, 부업, 뭐, 뭐 명품 구매 대행, 뭐 여러 가지 강의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거기서 굉장히 좀 좋은 퀄리티의 강의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강의를 듣고 뭐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근데 그런 분들 제외하고 조금 이제 일부 좀 비양심적인 어떤 강연자들, 어떤 뭐 컨설턴트들, 이런 분들에게 좀 현혹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가 너무 얕은 수에 현혹되지 말자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메타 광고 조금만 본인들이 할 줄 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타겟 광고, 메타 광고를 통해 가지고 매출을 이만큼 내줄 수 있다라고 한다든지, 또 그런 거에 뭐 월 매출 1,000만 원, 뭐 2천만 원, 이렇게 이런 이제 카피에 현혹돼 가지고 강의를 들었다가 막상 들으니까 뭐 별거 없고 사실 잘 모르겠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저희한테 이제 오시는 분들 코칭을 하다 보면은, 아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견적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결과에, 음, 그런 것들에 좀 당하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안타까워요. 근데 결국에 이런 것들이 그분들만의 책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도 물론 좀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속이고 잘못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도 있겠고 거짓말 친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여러분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진짜 전문가인지, 이 사람이 낸 성과들이 진짜 믿을 만한 성과들인지, 실효성이 있는 성과들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제안하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타당성이 있는지, 그 판단을 정확히 하려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최소한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임이 그 서비스 제공하는 판매자에게도 있지만, 우리 이걸 결정하는 이제 주체인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좀 있다. 저도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막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발 그 좀 조급해하지 마세요. 네. 왜냐면은 제가 요 말씀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1순위로 원하시는 게 매출이겠죠. 네. 매출을 어떻게 하면은 좀 우리가 많이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떻게 매출을 낼 수 있을까라는 이제 관점으로 지금의 사업을 접근을 하시면요. 앞단부터 뒷단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꼬여버려요.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물론 실행력 있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역량이고 재능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사업을 잘하세요, 오히려. 하지만 그러면서 조급해 하시면 안 된다. 왜냐면 각자마다 찾아오는 시기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 부분 제가 좀 뒤에 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뭐든 이건 똑같은 건데, 진짜 그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아이템, 서비스, 그리고 어떤 전문성을 갖춰서 진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굉장히 좀 어떤 얕은 기술과 어떤 얕은 퀄리티의 뭐 음식과 얕은 퀄리티의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상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거든요. 그만큼 요즘 시대의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정보도 이제 다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가 아니면은 사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지켜질 수 있다고 하면은 나머지 어떤 초반에 시작부터 해서 매출 달성까지 이 도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오늘 이 시간에 가이드를 좀 드릴 거니까 그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이번 와디즈를 포함해서 저한테 항상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는 대표적인 고민사항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매출이 잘 안 나옵니다. 매출을 어떻게 내야 되나요? 이런 거 당연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대체 마케팅이 뭔가, 이게 뭐 광고인가 아니면은 뭐 홍보라고도 또 하고, 마케팅이 도대체 뭔가, 이런 걸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은 대충 알겠는데 지금 내 현재 상황에서 그럼 뭐부터 해야 되죠? 라고 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오늘 시간은 조금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심플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매출이 안 나온다. 매출이 안 나와요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길게 설명하면은 정말 사실 이제 분량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좀 심플하게만 일단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면은, 매출이라는 최종적인 결과가 뭐냐, 이걸 좀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매출이라는 건요, 어떤 누군가의 선택이다. 선택이라는 게 중요해요.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아야 내가 판매자로서의 매출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선택이라는 건 또 뭘까? 어떤 하나의 인격체, 그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서비스와 제품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결정을 하고 선택하는 것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과연 그 제품에 대한 구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칠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출이 나오는 상황은 절대 없어요. 모든 과정들이 다 갖춰져 있을 때, 하나의 어떤 맥이 좀 뚫렸을 때 매출이라는 딱 그냥 단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내가 뭐 아이템 괜찮은 것 같아서 온라인에다가 입점시켜가지고 광고 조금 해보고 이렇게 해서 요즘에 매출이 나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런 시대는 이제 없어요. 그래서 매출은 누군가의 선택이다. 이 선택을 받기 위해서 내가 판매자로서의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거는 제가 뒤에 좀 다룰 거고, 두 번째, 그래서 이제 관점을 좀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여태까지 소비자로서의 관점만 갖고 있었다고 하면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로서의 관점만 갖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판매자로서의 관점을 여러분이 장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일단은 매출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런 답변이에요. 네, 자세한 거 뒤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마케팅이 뭔가요? 코치님, 마케팅이 뭐죠? 마케팅은요,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내 가치를 불특정 다수, 그 안에서 내가 설정한 이제 타겟이라고 하죠. 타겟에게 알리는 모든 과정이다. 그러니까 한 과정이 아니에요. 모든 과정이에요. 모든 과정. 제품 기획 전에도 있어요. 시장 조사, 뭐 타겟 조사, 경쟁사 조사, 이랬던 전체적인 이제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제품을 기획하고, 가격을 책정하고, 유통 채널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 사람들에게 내 아이템을 이제 어떻게 알릴지, 구매 촉진을 시키는 이런 끝에서부터 뒷단까지 이런 모든 과정이 마케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좀 복잡하니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가치, 내 아이템이 갖고 있는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모든 과정이다. 이게 마케팅입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이라는 건요, 단순히 그냥 광고가 절대 아니에요. 광고만 잘한다고 해서 마케터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마케팅이라는 분야 안에 광고가 있죠. 네, 분명히 있는데, 그냥 이제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마케팅 이꼴 광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모든 과정이다. 그리고 마케팅은 또 세일즈랑은 또 달라요. 제가 이거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마케팅은요, 사람들의
내 사람들에게 내 가치를, 좋은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과정인 거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찾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세일즈는요, 나를 찾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1대1 맨투맨 방식으로 내가 설득을 하는 행위를 뜻해요. 좀 구분되시겠죠? 마케팅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과정, 이 과정까지를 말하고, 세일즈라는 거는 찾아온 사람들이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내가 1대1 방식, 맨투맨 방식으로 설득을 하는 그런 행위를 뜻합니다. 그게 세일즈의 정의예요. 자, 넘어가서 자, 세 번째 고민사항인데, 제가 요거는 이제 오늘 강의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도대체 그러면은 나는 지금 뭐 어쨌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도 런칭을 하고, 뭐 내 제품을 생산을 해놔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은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거부터 마케팅을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사실 마케팅이라는 영역은요, 굉장히 방대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 기획, 생산, 뭐 가격 책정, 유통, 프로모션도 있지만, 뭐 CS,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죠. 그리고 CRM, 고객 관리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도 다 마케팅 영역 안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게 될 요 내용들, 요 핵심 개념들만 오늘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챙겨 가셔도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좀 자부할 수 있는 게, 딱 이렇게 제가 뽑아놓은 개념들은요, 제가 한 진짜 10년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실무 경험, 코치로서의 경험을 쌓으면서 누구에게나 이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서두가 좀 길었으니까. 첫 번째 제가 쏘는 게 USP죠. USP는 고유의 차별 포인트를 얘기를 해요. 고유의 차별 포인트, 나만의 경쟁 포인트를 또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뭐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소비자로서 어떤 물건 하나를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5만 원 정도 가격에 해당하는 가방을 구매를 하려고 해요. 그럼 막 5만 군데를 다 뒤지죠. 뭐 네이버에서도 검색해보고, 쿠팡에서도 검색해보고, 뭐 구글에서도 검색해보고, 인스타도 검색해보고. 그래서 이 5만 원에 대해서 손해를 보지 않고 내가 만족할 만한 결정을 하고 싶어 하죠. 그게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심리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자, 나에게는 5만 원이란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어떤 브랜드는 뭐 우리 소재가 우수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어떤 브랜드는 어떤 이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브랜드, 그냥 브랜드 자체로서 유명한 브랜드도 있고, 뭐 디자인 뛰어나다고 할 수도 있고, 퀄리티가 좋다고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그러면 나는 그 중에 어떤 걸 기준으로 선택을 할 거냐 이거예요. 내가 딱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딱 내 눈에 들어오는 포인트가 없으면은 여러분이 선택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네. 그게 제가 여기다 써놓은 유니크 셀링 포인트, 나만의 고유의 차별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자 입장에서 소비자들한테 내 아이템이 눈에 띄고, 뭔가 또 광고, 뒤쪽에 이제 광고 얘기할 건데, 광고를 만들었을 때도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만의 경쟁력이 무엇이고, 이 경쟁 포인트를 어떻게 더 날카롭고 임팩트 있게 잡을 수 있을지를 초반에 고민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이걸 그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 제가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니까 딱 요 네 가지만 하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자사. 여기 자사.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내 아이템에 대해서 우리가 뭘 잘할 수 있고, 내 아이템은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 무엇이지? 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타깃.
내가 공략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어떤 니즈가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경쟁사. 내가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 시장, 혹은 내가 이미 진출해 있는데 나랑 이제 경쟁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브랜드나 업체들을 좀 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살펴보다 보면 어떤 곳은 벤치마킹 할 만한 그런 포인트가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경쟁사들 좀 보다 보면은 내가 얘네보다는 뭐 이런 포인트가 좀 더 나은데, 얘네보다 이런 장점이 뛰어난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살펴보다가 보면은 요 네 가지를 살펴보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딱 우리는 가격이면 가격, 아니면 우리는 어떤 우리 그 소재적인 특징 중에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뭐 뷰티 제품으로 치면은 성능이 굉장히 딱 여러 가지 성능이 있지만 딱 요 성능을 가지고 강조를 해야겠다. 뭐 예를 들어 닥터자르트라는 뷰티 브랜드 같은 경우 시카페어, 시카라는 그런 이제 리페어 성분을 가지고 강조를 했듯이 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는 어떤 우리만의 우수한 서비스를 강조를 해야겠다라고 포인트가 설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요, 여러 가지를 다 어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온라인에서 뭐 오프라인에서 마찬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특장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사람들에게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럼 소비자들은 결국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니네가 가장 잘하는 게 뭐야? 니네 제품에서 제일 좋은 게 뭐야? 어떤 특징이 제일 대표적이야?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남기게 해버리면은 고민을 하거나 선택을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떤 음식을 예를 들어 판매를 한다면 그 음식 중에 대표적인 어떤 재료를 강조하든지 서비스를 강조하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맛, 거기서 낼 수 있는 맛 중에 어떤 이제 특정한 포인트를 강조하든지, 이렇게 강조 지점, 그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면 이제 브랜드라는 게 있어요. 브랜드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요, 앞단에서 우리가 설정한 이 USP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공감을 받고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거든요. 제가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마케터 중에서도 굉장히 좀 실효성 있는 전략을 기획을 잘 하는 편이에요. 실효성이 저만의 USP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제 리딩엔즈를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 타깃은 보통은 다 이제 개인 사업자 분들이시니까, 개인 사업자 분들한테 저는 실효성 있는 마케팅을 잘합니다라고 하면은 그게 임팩트가 있고 뭔가 공감이 되시나요?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 컨셉 키워드로 생존이라는 것을 컨셉 키워드로 설정을 해서 제가 하는 강의에 대해서 생존 코칭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썼던 전자책들에 대해서는 뭐 생존 노트, 생존 빅이라는 그런 타이틀들을 다 붙여가지고 콘텐츠화해서 상세 페이지도 그렇게 만들고 해서 이제 많은 타겟들에게 알리고 있거든요. 근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단에서 설정한 USP가 이 제가 설정한 브랜드 컨셉을 통해서 더 극대화되고 타겟들이 봤을 때 좀 흥미롭다라고 생길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더 이제 강화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요 개념들 심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또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만의 경쟁 포인트 정했고 그거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을 만한 브랜드 컨셉이라든지 브랜드 핵심 메시지가 정해졌으면, 이제 키 메시지와 이제 스토리텔링 메시지들이 좀 준비가 돼야겠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뭐 광고 소재 만들 때도 어떤 카피라이팅, 카피 메시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 만들 때도 어떤 나만의 좀 브랜드 스토리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메시지가 준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앞단에 USP, 브랜드, 메시지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들을 그대로 컨텐츠화 시켜줘야겠죠. 뭐 컨텐츠는 크게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텍스트형 컨텐츠가 있고, 이미지형 컨텐츠가 있고, 영상형 컨텐츠가 있는데, 다 지우고요 일단. 자, 텍스트형 컨텐츠는 뭐가 있을까요? 뭐 블로그에다가 우리가 쓰는 글, 인스타그램 피드 글, 그리고 메타 광고에다가 발행하는 피드 글, 이런 것들은 다 텍스트형 컨텐츠겠죠. 그리고 이미지형 컨텐츠 뭐가 있죠? 뭐 타겟 광고 소재, 그 타겟 광고할 때 쓰는 광고 소재, 그리고 상세 페이지, 뭐 어떤 전단지, 엑스배너라든지 이런 홍보물들 전체를 다 이미지형 컨텐츠로 볼 수 있겠죠. 영상도 마찬가지고 종류가 굉장히 많죠. 뭐 인포머셜 영상, 브랜드 필름 영상, 뭐 바이럴 영상, 커머셜 영상,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컨텐츠를 내가 필요한 영역에서 준비를 해줘야겠죠. 여기까지가 준비 단계예요. 근데 제가 컨텐츠 얘기할 때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자, 뭐 텍스트든 이미지든 영상이든 다 필요하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 컨텐츠를 만들 때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핵심이 뭐냐? 앞단에서 내가 선정한 이 USP가, 그리고 이 브랜드 컨셉이 내가 발행한 모든 콘텐츠에 일관되게 반영이 돼 있어야 돼요. 일관된 메시지, 일관된 포인트, 일관된 브랜드 컨셉이 내가 앞으로 발행하게 될 모든 콘텐츠에 다 똑같이 반영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다 잘 설정을 해놨는데, USP도 설정하고 브랜드 컨셉도 잘 설정을 해놨는데, 뭐 상세 페이지라든지 광고 소재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막 내 장점만 그냥 우후죽순 다 나열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변별력이 생기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업종이든 다 강조를 하는 게, 앞단에서 우리가 이런 USP 브랜드 컨셉을 설정을 했으면 모든 콘텐츠에 일관된 메시지와 일관된 컨셉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준비 단계예요. 준비 단계. 여기까지 준비 단계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를 다 했어요. 우리가 뭐 제품 만들어 놓고 그 제품의 차별 포인트 설정했고, 뭐 이제 패키지 디자인도 다 해놨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었고, 자사몰 채널도 만들었고, 어디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 다 시켜놓았어요. 그 광고 소재도 다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죠? 뭐 해야 되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나요? 아니죠. 광고를 해야겠죠. 광고. 네, 그거를 보통 이제 마케팅 용어는 미디어 믹스라고 얘기를 해요. 미디어 믹스가 왜 미디어 믹스는, 이게 미디어가 매체라는 뜻이잖아요. 매체를 조합한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 믹스라고 얘기를 해요. 초반에 이제 미디어 믹스 때 이제 뭘 하냐, 보통 광고 채널을 탐색해야겠죠. 이거는 이제 이제 개인의 예산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개인 사업자다. 그러면은 가용 가능한 예산이 뭐 한 달에 뭐 광고 예산이 한 뭐 100만 원 정도, 200만 원 선이다. 그럼 많은 광고 채널, 많은 종류의 광고를 하는 건 사실 좀 비효율적이겠죠. 의미가 없겠죠. 하나의 채널만 집중해도 사실 충분한 예산이죠. 그 정도면은. 하지만 어떤 채널을 선정하기에 앞서서 어디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까? 그리고 요즘에는 내 타겟들이 어느 채널에서 가장 많이 활동을 할까에 대해서 탐색을 한번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채널을 선정을 하고, 여기 선정한 채널 안에 광고를 이제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실행할 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초반에 예를 들어 내가 쓸 수 있는 광고 예산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예산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어떤 이제 채널에 대해서도 뭔가 좀
가설을 통해서 이 채널에서 좀 먹힐 것 같네라는 예측에 의해서 채널이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실행 바로 들어갈 때 테스트를 먼저 해보셔야죠. 그러니까 100만 원이 있다고 하면은 5만 원, 10만 원 정도를 내가 먼저 이 채널에 광고를 발행을 해본다. 그러면서 나오는 효율 지표를 보면서, 효율 지표라는 건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효율 지표라는 거는 내가 쓴 광고비가 효과적인지, 어떻게 유효하게 작용하는지, 노출 대비 클릭량은 얼만큼 되고 클릭 대비 전환율은 얼만큼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테스트를 이제 체크를 해보는 지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초반에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이고, 이게 이제 좀 먹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더 최적화를 시켜 나가야 되겠죠. 네. 이 최적화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 소재적인 최적화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타겟 광고를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소재를 이제 뭐 1번, 2번, 3번 소재 조금 다른 방식의 형태와 카피를 가지고 이제 광고를 이제 할 거잖아요. 하나의 소재만 만들어서 광고 초반에 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광고 소재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소재가 더 우리 제품을 표현하기엔 되게 잘 먹힌다 라는 이제 어떤 결론에 도달하면은 그 소재를 중심으로 비슷한 유형의 소재를 더 많이 만들어서 한 번 더 테스트 해주고, 거기서 더 효율이 뛰어난 소재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소재 최적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채널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제 채널 얘기했는데, 한 채널에 대해서 내가 별로 효율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초반에 테스트를 통해서 효율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얼른 다른 채널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네이버 채널에서 내가 광고를 했는데 뭔가 효율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메타 광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타라고 해요. 그쪽 타겟 광고로 한번 집행해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구글 키워드 광고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고,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들을 또 테스트 해가면서 전체적인 이제 광고를 최적화 시켜줘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전환, 매출을 어느 채널에서 어느 소재로 내가 가장 잘 낼 수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결론 내리고, 그 채널을 그렇게 이제 찾아지면은 효율적인 광고 소재, 효율적인 광고 채널이 찾아지면은 거기서 예산을 조금씩 증액해가면서 매출을 이렇게 끌어올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옵티미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최적화예요. 전체 과정이 최적화거든요. 여기까지 딱 했는데 우리가 USP, 뭐 브랜드, 메시지, 콘텐츠 다 만들어가지고 광고 이것저것 막 다 해봤는데도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제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뒤쪽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런 상황에서는요, 전체 과정을 최적화 시켜줘야 되거든요. 전체 과정을. 네. 광고만 잘한다고 매출이 나오는 게 절대 아니니까요. 그럼 그 전체 과정이 뭔지를 이렇게 제가 좀 표로 정리해 봤어요. 자, 매출이라는 건요, 노출, 유입, 전환, 이 모든 세 가지의 지표들이 맞아 떨어졌을 때 매출이라는 게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노출이라는 게 뭘까? 일단은 내가 준비한 소재, 내가 준비한 광고 소재를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시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내가 노출량을 초반에 잡으려면은 내 광고 소재의 확장력, 그러니까 잘 만든 광고 소재, 그리고 아까 앞단에서 얘기했듯이 매체 적합성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 채널에서 내가 만든 광고 소재가 더 잘 터진다더라. 이런 것들을 이 적합도를 이제 체크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검색 최적화 정도, 그러니까 어떤 특정 키워드 같은 걸 쳤을 때 내가 만든 콘텐츠들이 다 노출되는지, 다 노출에 관여하는 그런 항목들이죠. 그리고 내가 효율적인 광고 예산을 편성을 했고 어떤 적정한 타이밍에 노출시켰나,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광고 집행을 하는 초반 단계라고 하시면은 노출량을 먼저 효율적인 노출량을 확보를 하는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 노출량이 확보가 되었을 때 유입이라는 게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유입의 전제 조건이 노출이에요. 그리고 또 유입이 되었을 때 또 전환이라는 게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 첫 단계인 어떤 노출이 확보가 충분하게 되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은 유입량, 그러니까 광고 소재를 우리가 노출을 했어요. 노출을 한다고 그게 뭐 다 전환이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소재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클릭을 하면은, 클릭을 했을 때 이제 내 사이트에 유입이 되겠죠. 그리고 뭐 오프라인 매장을 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매장에 직접 이제 유입이 찾아오는 고객들이 생기실 수도 있고, 근데 이 유입량을 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노출의 절대량이 일단 확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템 자체가 지닌 매력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재 안에 있는 아이템이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뭔가 신박하다,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유입이 되겠죠. 그리고 광고 소재의 어떤 설득력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같은 메시지, 어떤 같은 아이템 종류여도 광고 소재를 어떤 식으로 좀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유입량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노출이 확보가 되면은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유입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 자, 노출 유입까지 해서 사람들이 내 채널에 들어왔어요. 내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근데 매출이 안 나와. 제가 아까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환.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구매를 안 한다. 구매 전환 안 한다. 혹은 제가 여기 전환이라고 써놓은 게 구매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DB 수집 목표로 하는 캠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의를 남기는 것 자체도 전환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 전환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세 페이지가 설득력 있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내가 직접 콜을 받거나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유입이 된 사람들에 의해서. 그때는 이제 세일즈 역량도 분명히 작용을 해요. 사람들이 내 매장에 찾아왔을 때도 세일즈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이 사람들이 구매 결정을 결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떤 내가 쌓아온 평판 혹은 내 사이트에 있는 어떤 리뷰라든지 후기라든지 입소문이 얼마큼 났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하겠죠. 그 매력적인 프로모션이 들어가 있느냐, 지금 1+1 구성이냐, 아니면 기간 한정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 브랜드에 대한 과거의 어떤 긍정적인 경험을 이 사람들이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전환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자기들 브랜드 평판을 좋게 유지를 하려는 것들이 이 전환 때문에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명품 브랜드 중에 이제 샤넬 가방이 있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이라고 치면은 예전에 내가 이 가방을 한번 샤넬에서 구매해봤는데 너무 좋더라. 거기서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근데 샤넬이라는 브랜드 내 머릿속에 이미 각인이 되어 있잖아요. 긍정적인 경험을 내가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신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반대로 소비자들이 이 샤넬이라는 브랜드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전환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전환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매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노출, 유입, 전환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아까 앞단에서 미디어 믹스까지 다 했는데도 매출이 안 일어난다. 광고까지 다 했는데 매출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세 가지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좀 제 강의 들으시다가 어려운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단에서 설명드린 이런 되게 본질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들을 최대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마케팅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접하시더라도 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사실 제가 준비를 한 게 이번 VOD와
이 두 권의 전자책이에요. 마케팅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뭔가 이제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런 경험들, 뭐 데이터에 대해서도 좀 검증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제가 구성을 해뒀고요. 요거는 이제 제 생존 노트 내용의 일부인데, 그래서 제 내용들이 초반에 제가 강조했던 나만의 차별 포인트, USP, 그 USP를 발굴하기 위한 자사, 시장, 타겟,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나만의 USP를 발굴하고 정의할 수 있게끔 해놨고, 요게서 나온 걸 가지고 브랜드 컨셉을 정하고, 또 이렇게 USP 브랜드 컨셉이 입혀진 핵심 메시지, 요걸 통해서 이제 광고 소재, 상세 페이지, 콘텐츠죠.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집행까지 넘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과정에 대한 최적화, 그거를 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VOD에 제가 다룬 내용도 사실은 요 모든 이 과정을 똑같이 다루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제가 와디즈 이제 펀딩 오픈하면서 이게 지금 한 저희가 5일차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픈 알림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저도 어떻게 보면 좀 감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무겁거든요. 근데 그만큼 제가 이제 펀딩 오픈하게 되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분 한 분 좀 밀착 형태로 코칭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좀 많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좀 이런 내용을 위주로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편하게 말씀 주시면 제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